잠깐 이제 가볍게 수시와 정시 어떻게 구별할까 한번 보세요. 수시와 정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정시 모집 일정은 12월 29일부터 1월 3일 사이였고요. 9월 달에 이렇게 3일 동안 원서가 되어지는데 그 기준은 12월 5일에 성적 통지일을 기준을 가지고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이게 입시가 우리가 무시는 못하죠. 근데 수시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시는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 5일 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 합격자까지 나오는 12월 한 20일까지가 추가 합격자가 다 나와질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서 접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6장의 카드가 있고 수시에서, 정시에서는 가나다 3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수시 기간에 실시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수시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수능이 아까 말씀드린 입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의 대학은 물론 수능 체제를 낮추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수능 체제를 통과되어진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수시 기간에 실시되는 이유, 수시하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적으로 6장의 카드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몇 장씩이나 쓸까? 6장을 다 쓸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5장도 다 안 쓰더라고요. 4.47, 4.3 요 정도로 한 4장 내지 5장의 카드를 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아이들하고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전형 요수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 플러스 2 그랬어요. 4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2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이 60% 이상. 종합은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 서류 종합부로 보는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 이것이 60% 이상 되어지는, 논술은 논술이 60% 이상 비중을 가져가는, 이걸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래요. 그래서 4 플러스 2, 6 플러스 3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수시는 이렇게 복잡해요.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반영하는 대학. 그래서 내신 성적을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전형에서 학생부의 그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다. 비교과 비중이 높은 대학이 많다. 근데 정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이 대부분 비중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는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는 내신 안 나오니까 정시로 할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게 해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실제 수시와 내신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렇게 수시는 내신이 좋아서 그러니까 나는 수시형, 수능이 성적이 좋아서 나는 정시형. 꼭 이게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발 인원으로 보면은 분명히 7대 3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참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7대 3의 이런 비율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수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나 메이저급 대학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더더욱이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 그 70%가 다 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장 선호도가 좋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70%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정시에서 29.3%, 30%를 뽑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70%가 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경우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내가 논술 준비 안 됐다면 논술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요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합하는 거 이 비율밖에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와 정시는 7대 3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학생부 교과 30, 종합 30, 예, 수능 30 이렇게 놓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재학생하고 재수생과의 성적을 보면 수능 성적을 보면은요 게임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내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정시로 갈 때 이렇게 하는 친구 내신 성적도 못 잡아내는 놈이 정시에서 수능 등급을 잡아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재작년도에 수능 결과를 간략하게 해보면 여학생이 상당히 점수가 높았어요. 또 그러면서 재수생하고 졸업생, N수생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점 이상 이렇게 높아요. 자, 보세요. 실제 2017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가 재학생, 재수생, 검정고시 학생들의 표준 점수에 대한 등급 현황입니다. 자, 재수생들이 표준 점수, 표준 편차를 보면은요, 표준 편차, 평균이 97.8 재학생이 재수생들은 107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10점 나잖아요. 10점. 자, 등급 비율, 1등급에 포함된 비율이요, 재학생들이 9.1%라면은 재수생들이 18.5%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얘들이 높다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도 다 똑같습니다. 전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빨간 게 졸업생들이에요. 다 높잖아요. 다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시로 갈래. 이런 말은 미련한 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으면 이거예요. 이게 2015년도 수능을 비교했던 그 결과인데요. 5등급 이하로 가면은 5등급 이하는 뭐 당연히 재학생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못하는 분들이 높으니까. 그 앞에서는 졸업생들이 상위에 더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봐도 수시를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수능 점수를 봐도 나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모의고사는요 상위 누적 100분위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입시는 1등부터 꼴찌까지 나래비 세워서 위에서부터 잘라가는 거예요. 예, 위에부터 이것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대학은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100분위 가지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 마음의 눈높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 내신 성적과 비교해가지고 어떤가라고 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100분위 가지고 봤을 때 상위 누적 0.1%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까지 의예과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예과,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건양대, 조선대, 제주대까지의 의대네요. 네, 거기가 한 0.9% 안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의예과는 한번 도전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100분위입니다. 자, 치의회 원광대까지 강릉대, 전북대 치의회 1.4% 정도. 한의회, 대전대 한의회까지는 1.6%까지 내려오네요. 네, 이렇습니다. 자, 이게 100분위가 어디에 속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출발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라고 하는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해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 눈높이 얘기했죠. 눈높이 하나 봐라 했는데 눈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가까운 점수대를 묶어 보니까 이렇게 되었었어요. 이런 애들이 내신 등급이 이랬고요. 수능은 이런 등급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거기가 한 출발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합격률 보여드렸죠? 학생부 종합, 논술, 교과,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퍼센트가 얼마나 된가. 그렇다면은 내가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냐, 논술이냐, 뭐 종합이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과 내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아까 이제 지원 횟수 보여드렸던 거고요. 6장은 다 안 쓰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실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작년 것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애들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달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3월 학평에 국어 1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52.3%예요. 그럼 나머지 48%는 떨어졌다 하는 거죠. 등급이 떨어지는. 심지어 2.9% 4등급까지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수능 없이 그냥 대학 가는 애일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받았어요. 3월 학평에서 국어가 2등급이었던 애들이 수능에서 2등급 29.1%, 얘들이 19.1%가 1등급으로 상승은 했어요. 나머지는 뚝 떨어졌다 하는 거죠. 7등급까지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읽은 거예요. 4등급 했던 애들은 5등급 이하, 1등급으로 가는 애들은 여기까지 5등급 했던 애들 중에 1.1%가 2등급까지는 올라갔네요. 4등급 했던 애들 중에 1.4%가 1등급까지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용기를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야, 10명 중에 한 놈은 네가 비록 4등급이지만 10명 중에 한 놈은 1등급으로 가더라. 그런데 역으로 또 떨어지는 것이 4등급이었다가 9등급 0.5%. 네. 자, 이런 비율을.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6월달 모평의 실제입니다. 6월달 모평에. 자, 상위권 애들이 다 들어온 6월달 모평에서 62.3%는 현상 유지를 했어요. 2등급은 32.4%가 현상 유지하고 21%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3등급은 37.4%는 현상 유지했어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10% 정도 10명에 1명은 1등급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4등급 32.4% 현상 유지됐는데 이 현상 유지되어지는 퍼센트를 보세요. 다 30%, 40%밖에 안 되죠. 절반도 현상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현실이고요. 자, 9월달 모평 기준 보면 더 참혹하죠. 더 참혹해요. 왜냐하면은 점점 더 재수생, N수생, 반수하는 애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3등급이었던 애들 중에 1등급으로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예. 또 5등급 친구가 1.1%는 올라갔어요. 1등급까지. 그러나 6등급 이하는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는 없습니다. 자, 국어 영역의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면은 현상 유지가 38%, 40%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수학 같은 경우 3월 달에 34.2% 현상 유지. 얘들이 현상 유지한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애들은 뭐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현상 유지. 자, 6월 모평에 들어와서 현상 유지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상위권이 상당히 좀 퍼센트가 이렇죠. 그러니까 4등급 대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5등급 밑에 있는 애들이 1등급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9월 모평입니다. 9월 모평은 현실적으로 더 그래요. 그래서 6월달, 9월달 되어져야 현실에 실제 수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3월달 것 그대로만 잘 유지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대박이다. 자, 수학에 대한 거였고요.
나형, 이제 문과형입니다. 문과 애들이 보는 나형, 60% 현상 유지되어지네요. 예.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 가지고는 이렇게 2등급은 뚝 떨어져 가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뭐 특이한 경우겠죠. 예. 자, 전체적으로 봐도 현상 유지하는 비율이 35% 이렇게 되어지더라. 가장 어렵다. 3월달 성적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영어입니다. 영어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등급의 비율이 확 늘어났지만은 4등급 이하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것도 거의 없더라. 다른 과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6월 평가에서 상위권 있는 애들 뭐 퍼센트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대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9월달 73.5%가 그대로 현상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3월달 성적만 잘 유지하면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입시의 특징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인원은 감소했지만 수시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더라.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논술 대학은 늘어났지만은 그 대학별로 뽑는 인원은 평균 인원은 줄었다. 적성고사 이건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런데 그 적성고사가 수능형 적성고사의 형태로 가더라. 자, 특히나 이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특히 그런 기회, 뭐 이렇게 특별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격이 되어진다면은 적극 한번 해보고, 올해 의학전문대학에서 학부 모집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연도별 모집 인원의 변화, 그 특징을 설명한 거니까요.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5가지 방법 해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이제 상담을 간다, 컨설팅을 가실 때 사전에 좀 이렇게 이런 것은 한번 좀 준비를 좀 해갖고 가시면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유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품을 좀 많이 팔아라. 정보를 많이 좀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 좀 해보시고요. 아이와의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발품을 많이 파시되, 좋은 것은 여기에 좀 많이 가세요. 입시 사이트. 가장 좋은 입시 사이트는 이겁니다.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EBS I에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대교협 어디가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가시면은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여기를 좀 가시고요. 우리 아이의 강점이 뭘까? 또 상대적으로 약점은 뭘까? 내가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 아이는 스스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셔야겠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학교에서 많이 할 거예요. 수시 설명회, 정시 설명회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아무튼 발품은 파세요. 제가 이렇게 보건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선생님들을 좀 제가 이렇게 뭐 낮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낮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외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 많이 데려다가 설명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서울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대전 정보는 우리가 더 많아요. 서울 정보는 걔네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설명회를 많이 좀 다니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입시 일정 중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매달 한 번씩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번씩 있고요. 6월달, 9월달 평가원의 모의고사 학평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하고 좀 상담하세요.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공립학교를 보면은 3학년 담임을 노련한 선생님들을 배치 안 하고 신참 선생님들이 많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성구청에서 대전 진학지도협의회 선생님들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성구청에서 하지만은 대전 시내라면은 웬만하면은 좀 받아줘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는 대개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드리더라고요. 근데 30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질문의 핵심적인 요소를 아까 사전에 좀 잘 준비를 해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라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가서는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1학년은 2학년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돼요.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번 컨설팅 첫 번째 할 때 보면 되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혀요.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하는데 1학년이나 2학년이 오면 더 좋겠더라는 거죠. 3학년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놓고 아까 그 수치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담임 선생님한테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것을 컨설팅 받기는 3학년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고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학년도 똑같은 형태의 이렇게 연단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그 대화입니다. 많이 좀 대화 좀 하셔서 소통하셔서 아이와 어떻게 이렇게 좀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고민 좀 하시고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꼭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철칙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것만큼은 상당히 고마웠어요. 꼭 된장에 밥은 꼭 먹여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지 아이들한테도 꼭 같이 좀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또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학습 관리입니다. 시험 문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아이하고 또 대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꼭 피드백을 합니다. 이 차이가 또 있어요. 또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이거죠. 요거 하는 놈이 요거 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좀 이렇게 제껴 놔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는 수업 중에 저 수업은 다른 학교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또 다른 학교하고는 달라요. 아까 이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정말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평가예요. 학교에 대한 평가. 그 학교에 대한 평가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평가한 것을 기록으로 어떻게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2,000개 인문계 고등학교 다 선생님들 EBS 교재 가지고 문제 풀어준 건 똑같은 수업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특색 있는 수업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평가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똑같이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는 1학년 수업이 2학년 수업 8시간, 1학년 수업 10시간 하는데 한 반에 뭐 1시간씩 들어가요. 근데 그 1시간 가지고 뭐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다 오픈시킵니다. 오픈하고 주제 가지고 거기서 걔들이 리서치하고 그걸 가지고 소논문 주제까지 만들고 이끌어가는 과정으로까지 연결을 해줘요. 그게 자리 잡으면은 우리가 또 한 번 다른 학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학과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학과에 대한 것도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셔라. 이제는 전통적인 그 학과, 잘 나갔다라고 하는 그 학과, 그것 가지고는 먹거리가 아닙니다. 먹거리 못해요. 찾아보시면은 새로운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 한번 좀 3학년 같은 경우도 이걸 한번 1, 2학년 같은 경우도 같이 자소서를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적이 높으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내신 성적에 목매이지 마라. 어차피 1등급 되는 놈은 한정되어 있고 네가 기를 쓰고 나가도 1등급 안 된다. 그러면 그 열정을 어디에? 다른 분야에. 네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분야에. 그러면은 4등급이지만 네가 2등급, 1.5등급도 잡아낼 수 있다. 그게 일반계 고등학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향은 이제 오늘 2부 강의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